미국 전체 소비를 부자가 주도하고 있다. 부자들이 어떤 기업들에서 돈을 쓸지 확인하는 것이 올해 소비재 투자의 핵심입니다. 미국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그 큰 시장 중에 일부만 차지를 해도 충분히 기업들은 다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되는 소비군들이 지금 지갑을 여는 시점인지 아니면 지갑을 닫는 시점인지 이게 중요하다. 미국 최신 소비 트렌드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투자할 때 왜 이것에 주목해야 하는 건가요? 네, 올해 미국 소비 트렌드 핵심은 단연 부자입니다. 요즘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보면 부자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월마트가 2026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이 더그 맥밀런 CEO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고소득 가구가 월마트를 더 자주 이용한 덕분에 혜택을 보고 있다. 중산층 가구의 소비는 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저소득층 가구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월마트에서 이런 표현이 나온 게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월마트라고 하는 이 마트의 특성이 좀 있는데요. 월마트는 미국에서는 거의 이제 국민마트의 성격이 좀 강합니다. 이 월마트의 고객의 평균 소득은 통상적인 미국의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한 연소득으로 봤을 때는 연소득 5만 달러 이하의 이제 고객들이 월마트를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인플레이션의 부담이 바로 드러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싼 물건을 사기 위해서 그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라고 하는 이 가장 싼 곳을 찾아 헤매는 저소득층의 소비자가 찾는 곳이 바로 이 월마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팬데믹을 거치면서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을 했을 때 큰 혜택을 본, 큰 매출을 일으켰던 곳이 바로 이 월마트입니다. 근데 코스트코하고 비교를 하자면 코스트코는 중산층, 월마트는 이 저소득층 그리고 뭐 중산층이 함께 좀 이용을 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들에서조차 부자들의 소비를 CEO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산층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마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미국의 다른 기업들도 최근에 실적 발표를 하고 컨퍼런스 콜을 좀 보면요. 이 컨퍼런스 콜에서 대부분의 CEO들이 다 부자들의 소비가 좀 늘어났다. 이러한 언급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부자 소비가 증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델타 항공도 최근에 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자신들의 고객이 고소득층이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탄탄하고 여행에 좀 여유가 있고 관심이 많은 고객군들이 자신의 항공사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 보여주는 수치가 뭐냐면 델타 항공의 이 프리미엄 좌석이 있는데요. 이 프리미엄 좌석이 최근 분기에 보면 거의 9% 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부자들이 좀 많이 소비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연준의 베이지북의 소비 같은 움직임이 이제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 건데요. 연준 베이지북을 보면 이 고소득층의 여행 그리고 숙박 지출이 강세를 보였다 이런 문구를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달러트리 같은 이 1달러 샵을 향할 정도로 미국 사회가 좀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 이러한 의미라기보다는 미국 전체 소비를 부자가 주도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미국 소비를 주도하는 상황은 사실 예전보다 굉장히 지금 심화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료를 보면 소득 상위 33%의 소비 증가율이 한 2.6% 정도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같은 기간 동안 이 소득 하위 33%는 소비가 0.6% 증가하는 데 그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소비를 늘리고 있고 저소득층은 소비를 사실상 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 그러니까 부자들이 소비를 늘리는 이유 사실 당연합니다. 자산시장의 급등 때문인데요. 자산시장이 급등하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계층은 당연히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상위 1% 부자들이 전체 주식시장의 약 한 50% 정도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를 상위 10% 부자로 확대를 하면 전체의 87.2%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상위 10%가 미국의 주식시장을 대부분 다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에 미국의 소득 하위 50%가 보유하고 있는 이 미국 주식의 비중 1.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주식시장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년 연속해서 상승을 했고 그 상승도 크게 올랐고
대부분 이 크게 올랐을 때 자산 증가에 대한 혜택은 부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현재 미국 소비는 그래서 연소득 이 6자리, 소위 말하는 6자리가 넘는 한 10만 달러 이상 버는 이 소비자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 소비 트렌드에 기반을 했을 때 부자들이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에서 돈을 쓸지 확인하는 것이 올해 소비재 투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소비재 부문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떠한 시장의 환경에서도 이 투자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인플레이션, 관세, 불황, 뭐 경기 건설 어떤 회복, 그리고 뭐 금리 인하, 뭐 이러한 다양한 변수들에서 다 기회를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찾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제가 이제 또 책에도 좀 담았고요. 그래서 뉴요커가 돈을 쓰는 기업에 투자하라라는 내용도 잘 보시면 다양한 소비재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소비재 기업들에 어떻게 좀 접근을 하면 좋을지 그러한 내용들을 좀 담아져 있습니다. 미국 상류층이 선택한 브랜드라는 랄프 로렌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 랄프 로렌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국내에 이제 있는 소비자분들께서는 랄프 로렌이 뭐 얼마나 부자들 브랜드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랄프 로렌은 이제 폴로 카라티를 입기 때문에 랄프 로렌의 가격이 좀 비싼 편이긴 하지만 그렇게 비싸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랄프 로렌의 핵심은 랄프 로렌이 판매하고 있는 폴로티가 아니라 랄프 로렌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라인들 가운데 퍼플 라인이라고 하는 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라인이 굉장히 비싼 라인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아는 그 가격이 아니라 미국의 진짜 부자들이 사는 굉장히 클래식한 고가 브랜드가 바로 랄프 로렌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미국의 소비 트렌드 가운데 하나가 이제 콰이어트 럭셔리라고 하는 트렌드가 있는데 미국의 HBO 드라마 중에 이 석세션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2023년에 방영된 드라마인데 미디어 재벌의 어떤 경영권 다툼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데 여기에 이제 주인공들이 굉장히 멋있는 미디어 재벌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 재벌들이 입는 패션이 바로 콰이어트 럭셔리입니다. 이 로고가 없는 옷들을 주로 입고요. 아는 사람들은 아는 그런 브랜드들을 이제 입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저런 옷을 입는구나 라고 하는 이미지, 이 콰이어트 럭셔리 입는구나, 여기에 이제 루이비통 로고가 막 박혀있는 이런 루이비통 로고가 이렇게 거대하게 있는 가방을 들고 이런 게 아니라 이 가방을 보면 이 가방에서 아는 사람들끼리만, 부자들끼리는 아는 그런 브랜드들을 가지고 쓰는구나 라는 그 이미지를 미국 사회에 굉장히 각인시켰던 드라마인데요.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어떤 콰이어트 럭셔리의 붐에 부합하는, 그러니까 부자들이 좀 좋아할 만한 브랜드, 바로 그 브랜드가 이 랄프 로렌입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미국 대통령이 좀 좋아하는 브랜드이기도 해요. 왜냐면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패션 브랜드들이 사실 잘 없거든요. 미국의 패션 브랜드들 중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다, 뭐 대통령이 입었을 때도 우리나라 브랜드니까 대통령이 입어도 된다 라고 할 정도의 이런 브랜드들이 잘 없는데 그 브랜드 중에 하나가 랄프 로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할 때 예전에 보면 그 옆에서 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입었던 옷도 랄프 로렌이고요. 그리고 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취임식에서 입었던 정장도 랄프 로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어떤 좀 사회의 상류층 뭐 혹은 어떤 그런 부자들이 입는 옷이 바로 이제 랄프 로렌이라고 하는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브랜드들도 결국에 미국의 소비의 핵심은 부자다. 그리고 소비의 핵심인 부자들이 어디에서 어떤 트렌드에 기반해서 왜 소비를 하는지로 이어지는 이 흐름을 파악한다면 미국의 소비재 기업을 투자할 때 굉장히 좀 용이한 투자를 할 수가 있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여기서도 이제 참고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랄프 로렌이라고 하는 기업이 이 콰이어트 럭셔리 트렌드에 부합해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왔는데 그 안에 랄프 로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경쟁력들도 있고요. 뭐 최근에 이제 MZ들이 뭐 젠지들이 미국의 젠지 세대들이 랄프 로렌을 많이 이렇게 이용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각 기업에 있는 특징들까지 고려해서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신중하게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양한 기업들을 또 소개를 하고 지금 오늘 또 말씀드렸고 책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기업들을 매수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결코 아닙니다. 이 기업들을 매수해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미국 기업은 한국 기업들과 달리 미국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타겟팅을 한 전략들을 펼칩니다. 미국에 있는 이
모든 인구를 타겟으로 해서 상품을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에 있는 그 큰 시장 중에 일부만 차지를 해도 충분히 기업들은 다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있는 기업들은 특정한 트렌드 혹은 특정한 소비군, 특정한 계층을 타겟으로 해서 기업을 만들고 기업의 전략을 짭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전략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 대상이 되는 소비군들이 지금 지갑을 여는 시점인지 아니면 지갑을 닫는 시점인지,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2026년에 소비재 기업들에서 투자의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뉴욕 특파원으로 활동을 했고요. 뉴욕 특파원으로 있는 동안에 매경의 월가월부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일을 했고, 이 유튜브 채널에서 어바웃 뉴욕이라고 하는 콘텐츠를 새롭게 만들어서 그 콘텐츠를 이제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처음부터 저도 이 소비주, 미국의 소비주에 관심을 갖고 소비주에 투자의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고요. 저도 그래서 첫 방송이 엔비디아였어요. 첫 방송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한 3년 전이겠는데요. 3년 전에 첫 방송을 엔비디아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당시에 AI 붐과 엔비디아의 어떤 미래,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서 좀 취재를 하다 보니까 약간 기술주에만 기회가 있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소비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서 생각보다 주가 상승을 크게 하는 기업들이 많구나. 근데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 사실 많이 투자를 하시겠지만 친구한테 팔란티어가 어떤 기업인지 알아? 라고 물어보면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소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랄프로렌이 어떤 기업인지 알아? 라고 물어보면 약간의 공부를 통해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에 대해서 예측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미국 주시장을 보게 되면 정말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FOMC 라이브 방송을 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야, 우리 투자자들이 미국의 거시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구나. 근데 뭐 CPI, PPI 뭐 엄청 많이 거시 관련된 지표들을 이제 방송을 통해서 전달을 드렸는데 관심이 또 많으시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미국의 거시 지표들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소비의 나라고 GDP의 70%가 소비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미국의 거시 지표를 본다는 거는 미국의 소비를 본다는 건데, 그럼 미국의 소비 기업에 대한 어떤 거시적인 환경을 잘 파악하는 분들이거든요, 한국의 투자자들은. 그렇다면 미국의 소비 기업들을 조금만 더 공부하면 소비 기업에서 투자의 기회를 찾는 거는 좀 쉽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거시 지표를 보는데 기술주를 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어려운 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크게 봤을 때 시장의 유동성을 파악할 수는 있겠지만, 거시 플러스에서 기술주를 투자할 때는 이 기술주 각 기업들의 특성을 정말 세세하고, 그리고 시점에 맞춰서 어떤 변수가 없는지를 꾸준히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직장인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는 좀 고민을 하게 됐고, 그렇다 보니까 소비 기업들은 어떤 추세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인다. 소비 기업들은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요. 소비 기업들은 주가가 보통 추세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가 있고 하락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점에서 팔 필요도 없습니다. 고점에서 팔겠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냥 상승 추세로 간다고 하면 매수를 하고, 상승 추세가 끝나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 팔면 됩니다. 그래서 그 상승분을 고스란히 다 얻을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하면 좀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꽤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의 기회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이제 책을 쓰게 됐고, 그래서 이러한 투자의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려도 소비 기업들은 주가가 별로 안 올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기업들 중에도 분명히 기회가 있다, 많이 오르는 기업들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